자,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가 내가 다시 쓸게요. 동사 관련어법. 자, 동사 관련어법 풀이 과정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과정을 알려주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너네한테 한번 질문해볼게. 자, 아까처럼 예를 들어 make에 밑줄이 딱 쳐져 있어.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은 뭐부터 확인할 겁니까? 주어? 또 딴 분들. make 이렇게 밑줄 나왔어. 자, 여러분은 뭘 먼저 확인할 거예요? 시제?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이 정도? 주어나 시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사처럼 생긴 녀석의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입니다. 이거부터예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아 아니야?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얘가 동사 자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이 어디 있어요? to make가 답일 수도 있죠. 얘가 동사라는 그런 법이 어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뭐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판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쌤,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결국 구문 분석이거든요. 결국 구문 분석인데 이걸 조금 상세하게 말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면요, 어디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 메이크 이렇게 밑줄 쳐져 있다 쳐볼게. 그러면은 이 문장에 이 메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문장의 시작점과 끝 지점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시작 지점, 끝 지점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동사를 다 체크해 보세요. 얘네가 이 메이크 밑줄 쳐져 있는 애 제외하고 동사를 체크해 보라고. 동사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문 분석하라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주어, 동사, 뭐 예를 들어 뭐 부사, 수식어 제대로 체크하는 거. 이게 원래 정석이긴 해. 근데 니네 이거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일단 뭐 해라? 다른 동사를 찾아보라고. 예를 들어서 조금 크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메이크 밑줄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장이 있어. 근데 앞에 보니까 u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앞에 주어 나와 있고. 근데 이 use가 그럼 누가 보더라도 동사죠. 근데 use와 make를 만약에 이 make가 동사 자리이려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연결해주는 말이 뭐냐? 그게 얘 세 마리예요. 접속사, 관계사, 동사 이 세 마리야, 세 마리. 근데 이 세 마리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얘는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구문 분석을 하는 건데 좀 상세하게 말하자면 결국 뭡니까? 다른 동사를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이제 그 연결해주는 말,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를 찾으라고요. 편의상 연결해주는 말이라고 할게요. 연결해주는 말을 찾기. 됐어요? 연결해주는 말 있으면 동사 자리 가능하겠죠? 연결해주는 말 없으면 동사 자리 아닌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나오겠죠? 동사 자리가 맞다? 아니다.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동사 자리가 맞으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일치가 맞는가? 단수복수, 수일치가 맞는가? 두 번째, 능동태, 수동태가 제대로 쓰였는가?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전에 범사가 얘기했나요? 시제입니다. 시제. 됐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좀 미리 말해줄게요. 여러분 그 시제 있죠? 시제. 시제는요, 어법에서의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율이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시제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시제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다른 어법과 콜라보를 했을 때 냅니다. 다른 어법과 콜라보해서. 그러니까 다른 어법과 콜라보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조동사 있죠. 조동사. 조동사랑 시제를 섞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can, have, pp 쓸래, can 동사원형 쓸래. 조동사랑 시제를 섞는 거죠.
아니면 가정법. 가정법 과거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돼. 가정법과 시제를 콜라보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제의 문제는요. 대부분 다른 어법과 섞어서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시제 그 자체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제 그 자체로 문제를 내는 거는요. 고등부 기준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이거밖에 없습니다. 과거 완료 외에는요. 안 나와요. 현재 완료는 안 나옵니다. 우리 왜 중딩 때 현재 완료 문제 내면요. have pp에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 같은 거 골라라 뭐 다른 거 골라라 요딴 문제 내잖아.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따면서 배우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 관련된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수일치랑 태예요. 수일치랑 태. 이걸로 대부분 출제합니다. 특히 출제율이 높은 건 태예요. 태. 특히 출제율 높은 거. 자, 그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야. 자, 이번에 내가 구문 분석을 했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래.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이미 동사가 있어. 또는 뒤에 이미 동사가 있어. 그러면은 동사가 아닌 놈을 써야겠죠. 동사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닌데 동사랑 비슷한 애가 바로 뭐냐?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자, 이것도 용어 설명 좀 할게. 자, 용어 설명하기 전에 준동사의 종류를 먼저 좀 써볼게요. 준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입니다. 너네한테 다 익숙한 애들이죠.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애들을. 니네가 실제로 어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준동사, 준사역동사, 준부정어 이렇게 준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준이 뭐냐면요, 좀 풀어서 말하자면 거의 그 정도이다 이런 뜻이거든. 준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그 정도. 예를 들어 준 가수급이다. 그러면 가수는 아니지만 거의 가수처럼 잘한다 이런 뜻이죠. 준 프로게이머야. 그럼 뭐야? 프로게이머는 아니지만 거의 프로게이머급으로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슷하다는 뜻이야. 비슷하다. 알겠지? 그럼 준동사는 뭐냐? 말 그대로 동사랑 비슷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생각해봐. 비슷하다라는 말은요 똑같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형제가 있으면 뭐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나랑 나랑 예를 들어서 닮았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가 너네들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럼 비슷하다고 해서 나랑 누나랑 동일한 사람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똑같진 않다는 거죠. 이해돼요? 즉 무슨 말이냐? 준동사는요 동사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것도 준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와 특징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동사는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즉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특히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ing. 맨날 내가 ing 해석해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틀렸어요. 왜? 뭐뭐 하고 있다가 아니야. 다로 끝나면 동사잖아.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ing가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 빵프로예요. 빵프로. 절대 아닙니다. 동사가. 야 중요한 설명이야. 졸지 마. 졸지 마. 중요한 설명이야. 내가 졸 거면은 서서 일어나서 들으라고 했잖아. 오늘 설명 내가 다시는 안 한다니까. 다시는 안 한다니까. 책임 안 져요. 이렇게 세 개. 아까 전에 요 설명을 좀 마저 하자면 준동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다시 한번.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는 아니네. 이게 준동사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뭐가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형태가 비슷하고 특징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형태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징이 비슷하다는 게 뭔지 좀 모르겠죠.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4개가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 돼. 자, 이 특징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러분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오죠? 주어 오죠. 뒤에는 뭐가 옵니까? 뭐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가 오거나 뭐 형식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준동사도 똑같아요.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옵니다.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와요. 똑같다고요. 특징이 똑같다고요. 이때 이 준동사의 주어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의미상 주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 의미상 주어라는 개념이 뭐냐? 이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준동사의 목적어도 의미상 목적어고 이 준동사의 보어도 의미상 보어예요. 원래는 명칭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준동사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구문 분석을 했더니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뭘 써야 된다? 준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쌤, 준동사 중에 뭘 써야 돼요? 종류가 많잖아. 3개나 되잖아. 이 중에 뭘 써야 돼요?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냐? 여기에서 이제 중등부 때 내가 정말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사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죠. 동명사는 명사고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품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맞게끔 써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좀 이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 지식. 여러분 모든 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투부정사만 하더라도 어때요? 파트가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근데 여러분 딱 기본만 기억해도 50%는 먹고 들어가거든. 그 기본만 알고 계세요. 기본이 뭐냐면요. 얘네들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다 좀 써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일단 첫 번째 품사 알고 있어야 돼요. 각각의 품사. 그리고 각각의 해석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각각의 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상. 너네 막 중학교 때 복잡하게 배우잖아. 뭐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뭐 형용사정용법, 사정용법, 뭐 비투용법 해갖고 뭐 엄청 많아요. 아 물론 그거를 다 알긴 해야겠죠. 알긴 해야겠지만 그거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얘네한테 빡세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사가 뭔데?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명사로 쓰이면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게 대표적이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되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따라 다르죠. 해서 그리고 자리,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 얘는 명사 뒤에 쓰겠죠. 형용사니까. 부사는 문장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쓰거나. 얘 똑같이 주목보 자리. 현재분사는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는 자리가 사실상 일단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형용사니까.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 쓰거나 또는 분사구문으로 쓰이면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쓰거나. 됐어요? 이 자리. 그러니까 요 3개만 알면은요 사실상 끝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리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동사 관련 어법 풀이 과정은요 이게 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메이킹하고 밑줄이 딱 쳐져 있다. 어떻게 해라? 얘가 동사 자리인가? 분석을 통해서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이제 뭘 신경 써라? 수, 태, 시제 3개를 신경 써서 그거에 알맞게끔 쓰면 되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아, 내가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럼 준동사 중에 뭘 써야 되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의 품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준동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하나만 더 쓸게요. 바로 태까지 신경 써야 된다. 태까지.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태랑 시제를 신경 쓰는 건데 시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태는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준동사의 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니네가 자주 보는 ing 쓸래, pp 쓸래 이거 아니야. 이게 준동사의 태 문제예요. 대표적이죠.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투동사 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동사는 어쨌든간 태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론을 배우고요. 이론만 가르쳐주진 않을 거예요. 이따가 내가 아무 시험 문제나 띄워갖고 실전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알려준 걸 적용해갖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 관련 어법을 할 건데 요거는 정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잘 거면 지금 가요.
벌려놓고 할게요. 잘 벌려놓고 그 우리 저기 학원 인스타 계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글이 2개 올라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최근 그 새해 영상이랑 다 보셨나요 혹시? 네. 저 사진 들고 있는 거. 아 그거는 이제 약간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게 사실 그 저기 뭐지? 그 메이킹 컷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찍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 메이킹 컷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해드리죠.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영상 말고 그 전에 처음에 무슨 뭐 커피 우유 뭐 준다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댓글이 한 300몇 개가 달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내리면서 보는데 그 졸업한 친구 중에 이번에 이제 졸업한 친구 있어요. 이제 숭실대 들어간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제 신현우라는 한 여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이제 댓글에다가 4개를 써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누구한테 수업을 들었었냐면 원장님한테 들었고 저한테 들었고 그다음에 선우쌤한테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우쌤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네 분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우리 학원 중3 때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순서대로 원장 뭐 해시태그를 막 이렇게 달면서 원장님 막 이렇게 써놨어. 루이쌤 어쩌고 이렇게 막 달아놨어요. 내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어쩌고 달았어. 달았는데 제 거 해시태그 한 거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안수불명이라고 써놓은 게 있거든요. 안수불명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죠. 제가 카톡에 이 친구가 그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사진이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지가 그 댓글 쓴 걸 이제 캡처해갖고 이렇게 올린 거야. 이게 이 사진이. 그러더니 어때요 쌤 크크크크 이렇게 보냈지. 그래서 내가 야 정성 쩐다 완수불명 크크크크 막 이렇게 써놨어. 그러더니 이제 얘가 이제 여기다 뭐라 써놨냐면 야 완수불명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완수불명은 진짜 레전드 꿀팁이에요. 뭐고 그냥 그것만 알아도 문법 다 맞춰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보냈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설명해 줄게요. 이게 빌드업이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해 줄게요.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완수불명이 뭐냐면요. 완수불명인데요. 자, 여러분 딱 봐도 완불이 뭐인 것 같아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거죠?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거죠. 여기서 수 자리에는 사실 수도 되지만 접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 또는 접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완수접 불명이에요. 접은 접속사고요. 명은 명사입니다. 수는 뭔 것 같아요? 수일치? 오 아니에요. 수식어입니다. 네, 수식어. 여러분 수식어의 종류는 2가지가 있죠.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자, 즉 이 완수불명이란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랑 짝이고요.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라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중요하겠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요. 성분, 어자로 끝나는 말 성분은 5개밖에 없습니다.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다 만드는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완전한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완전한 문장. 5형식의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5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죠? 자, 이 완전한 문장에다가 이 다 썼는데 여기 뒤에다가 내가 뭔가를 더 쓰고 싶어. 뒤에다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대입해야 될까? 너네가 한번 하나씩 대입해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주어. 이런 거 있냐? 없죠. 그렇죠? 동사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되고, 맞는 거. 수식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을 볼 건데 이 불완전한 문장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이다.
이게 불완전한 문장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뭐다?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어. 명사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어. 질문 하나. 얘들아, 명사 자리가 어디야? 주어, 목적어, 보어겠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포함이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게 명사 자리죠. 근데 이 자리에 명사가 없어요. 이게 뭐야? 불완전한 문장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삼형식을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어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죠.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데 불완전하게 쓰면 안 되잖아. 완전하게 써야겠죠? 그래서 메꿔줘야 됩니다. 뭘 써서? 주어, 즉 명사를 써서 메꿔줘야 되는 거죠. 명사를 써서. 그럼 메꿔지면 합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은 뭐다?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개념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적용되고 있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흔히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을 맨 처음에 배우는 어법이 뭔지 알아요? 뭐였어요? 이 불완전한 문장 얘기 맨 처음에 들었던 게 어디에서 들었었어?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 잘 봐봐.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부사는 혹시 어떤지 알아요? 관계부사.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치 공식처럼 외웠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잘 봐봐. 불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 명사랑 짝이라 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짝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누구랑 짝이라고? 수식어랑 짝이라 했죠. 수식어의 종류는 뭐다? 형용사랑 부사. 그래서 관계부사랑 짝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입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관계대명사 있죠? ever 붙는 애들 있죠? ever 붙는 애들, whatever, whichever 이런 애들. 그럼 복합관계대명사는 어떤 문장이랑 짝일까?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불완전이랑 짝이야. 왜? 이름에 명사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야. 복합관계 부사도 있거든? 그럼 얘는 누구랑 짝이겠어? 완전이랑 짝이겠어. 됐냐? 너무 간단한 개념이야. 너무 간단한 개념.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 알려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 절 관련 어법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 완수불명 개념으로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너무 수업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잠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중에 영문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양 필수였거든. 근데 이제 이제 영문법을 이제 강의하던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을 우리 과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대세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대세 미친놈.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투부정사를 배우는 파트야. 그럼 투부정사 파트인데 끝나는 건 대세로 끝나요. 항상. 야, 이 투 이렇게 나왔잖아. 이걸 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맨날 이런 식이야. 기승전 대시야. 그래서 우리가 막 대성에다가 대세 미친 교수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첫 시험을 보는데 첫 시험이 영문법 시험이었거든. 근데 대학교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 니네 대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모르잖아. 나도 몰랐지 그때는. 그러니까 막 긴장되는 거야.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 막 그래갖고 막 궁금해. 이제 시험 들어가기 이제 직전이야. 애들이랑 막 다 같이 야 우리 시험 잘 보자. 화이팅 이러고 들어갔어. 딱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앉았는데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는 시험 볼 때 대학원 조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줘요. 근데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시험지를 받고 넘기잖아. 넘기고 얘가 이제 시험지를 미리 봤겠지. 봤는데 오씨 뭐야 막 이래. 그 다음번에 받은 애가 뭐야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냥 맨 뒤에 있으니까 왜 뭐 어떻게 나왔는데 그래. 그래갖고 이제 시험지를 받았어요. 근데 딱 펼쳤는데 1번 문제를 보니까 나도 오씨 뭐야 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1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기억해요. 1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1번 문제가 뭐였나? 1번 각각의 대세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문문서 후 해석해라. 이게 1번 문제였어요. 메탈이 나간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애들이랑 나중에 얘기했는데 애들이 자 가만 보자. 아 이게 일단 명사절 접속사 대신가? 잠깐만 아닌데 그럼 얘는 뭐지? 잠깐만 이거 관계대명 아닌데 완전한 문장인데 잠깐만 동격인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정답이 뭐냐?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이뭐 벌써 15년 더 된 거라서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화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시라는 녀석이 쓰임새가 겁나 많다 이거예요. 결국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대세 쓰임새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대용,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결과의 부사절 접속사,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 동격의 대, 강조구문의 대. 야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벌써 10개 나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시라는 녀석이 문법적 쓰임새가 대충 11개에서 1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왓은요 보통 한 4, 5개 있는데 고등부 기준으로는 3개 나옵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냐? 얼추 33가지 정도 나와요. 왓이냐 대시냐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가 몇 개라고? 야 33개야 33개. 야 이걸 언제 나와봤었어? 그렇죠? 그 33개 중에서 저는요 딱 3개만 알려드릴게요. 결국에 고등부 시험에서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왓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that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that을 한 번 더 쓸게요. 이 딱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의 왓은요 관계대명사 왓입니다. 사실 의문사의 왓도 있잖아요. 근데 의문사의 왓이어도 상관없어요. 문법적 특징이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랑 해석만 달라요. 자, that도 관계대명사 that. 자, 마지막으로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절관련어법이에요. 절관련어법. 절관련어법이니까 얘네들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와야 돼. 알겠지? 이건 잊지 말라고. 자, 근데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이걸 한번 맞춰보자. 자, 관계대명사 와 뒤에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 오겠죠. 왜?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이 오겠죠. 자,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오겠죠. 왜냐면 아까 지웠네요.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랑 짝이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덩어리가 생깁니다.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이라고. 절. 얘도 절, 얘도 절, 얘도 절이에요. 자,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이 덩어리는. 질문할게요. 관계대명사 왓은 무슨 절일까요? 중3 때 배우는데. 관계대명사 왓은 무슨? 관계대명사 왓은 막 그렇게 배우잖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뭐 더띵 위치 또는 더띵 대시도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무슨 절이냐고. 아이씨 무슨 절인지를 모르는. 해석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 왓. 뭐 하는 거? 아니 해석은 아는데 왜 품사를 몰라? 명사절이죠. 명사절. 자, 관계대명사 that은 무슨 절일까? 무슨 역할을 할까? 어떤 품사 역할을 할까? 힌트를 좀 줄까요? 관계대명사 앞에는 뭐가 나와요? 뭐 나와요 앞에? 명사. 그 명사의 이름이 뭐죠? 선행사죠. 선행사. 됐어요? 자, 그럼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명사 꾸며주는 애가 누군데? 형용사. 형용사절이에요. 됐어? 얘는 뭘까요? 아니 답이 써있잖아. 답이 써있잖아. 명사절 접속사. 답이 써있잖아.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됐어? 답이 써있었잖아요. 잘 봐. 보통은 너네가 왓이냐 대시냐를 구분할 때는요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주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뒷부분을 구문문서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풀 때는요. 근데 뒤가 아니라 앞도 해야 돼요. 앞쪽. 자, 여러분 얘 뒤에 불완전이 왔어요. 근데 이 덩어리가 뭐래요? 덩어리가 명사래요. 덩어리가 명사야. 그럼 이 덩어리 앞에는 뭐가 올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 와야겠지. 왜? 불완전은 명사랑 짝이니까. 됐어? 얘는 덩어리 앞에 뭐가 올까? 완전 불완전.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수식어네? 그러면 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죠. 됐어? 자, 얘도 명사니까 불명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됐니? 지금 니네가 한번 봐봐요. 쭉 보세요. what, that 세 개를 썼는데 앞뒤 구조가 똑같은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없죠. 그렇죠? what은 불완전 불완전. 관계대명사는 완전 불완전. 그 다음에 명사절 접수는 불완전 완전. 됐어요? 다 다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what that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이거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풀이 과정을 내가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만 지울게. 그래서 내가 상세 풀이 과정이라고 쓸게요. 상세 풀이 과정. 왓대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푸냐? 이대로 풀면 돼요. 이대로 풀면 맞출 수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앞을 구문분석 하세요. 여기가 먼저예요. 앞부분을 구문분석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앞부분을 구문분석하면 둘 중 하나가 나오겠죠.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됐어? 자, 완전하면요. 답이 끝났습니다. 그냥 대수로 끝이에요. 왜? 여기 니네가 봐봐. 앞이 완전한데. 완전한 거 얘밖에 없잖아. 근데 뭐야? 대. 끝났죠. 앞이 불완전해. 그럼 뭐냐? 그럼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야. 2단계는 뒤를 구문 분석합니다. 뒤를 구문 분석해서 완전하면 뭡니까? 대시죠. 불완전하면 뭡니까? 와십니다. 됐어? 이 순서로 푸는 거예요. 이 순서로 푸는 거예요. 이 순서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지울게. 다 지워도 돼요? 다 쓰셨죠? 다 지웁니다. 다. 자, 여기 보시면 와시냐 대시냐 고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저동고 2학년에서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 기출을 제가 따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와신지 대신지. 제한 시간 10초 드립니다. 자, 땡. 한 분씩 눌러볼게요. 한 분씩 와시라고 생각하면은 와, 대시라고 생각하면 대시라고 저한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출석부 순으로 갈게요. 범서부터. 와시야 대시야? 네? 자, 다음 누구냐? 준서. 와시야 대시야? 대? 자, 다음에 예빈이. 와시야 대시야? 왓? 자, 다음에 지윤이. 와시야 대시야? 왓? 오, 두 표씩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이수. 와시야 대시야? 네? 소리 와 어색해. 와서 바꾼다고? 안 뺄게요. 자, 알았어. 아니 뭐 이거 맞추면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유리. 와시야 대시야? 빨리 말해. 네? 알았어. 자, 마지막 석준이. 와시야 대시야? 네? 거의 반반 비중이 나오네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 여러분 중에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제한 시간을 10초 드렸죠? 너무 많이 줬어요. 시간을요. 3초면 풀 수 있어요. 3초면.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를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저동고 학생들이 25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17명이 틀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17명이 틀려왔는데 정답률을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20%대 나왔대요. 20%대. 심지어 내가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갖고 내가 직본날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어법 문제 나오니까 틀리지 말아라고 했는데 17명이 틀려왔어.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한테 다 2층 맞았습니다.